잘 산다는 것, 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로 잘 사는 사람은 혼자일 때도 행복하고 둘이 함께 할 때도 행복합니다. 나로 잘 사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삶의 결이 다른 사람,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에게까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누구를 사귀든 마음이 편한지에 중점을 두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잘해주기 위해 무리하지도 않고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잘 사는 사람은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기에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대신에 스스로 잘 챙기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잘 지내기 위해 나를 그에게 맞추며 희생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 때문이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두 번째는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서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의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한다. 세 번째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준다. 네 번째는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 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두 번째,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하게 대가이 루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세 번째,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협박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절한 선이 있다. 네 번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의 혈구 지도라는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 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기티 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기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 기티 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기티가 나는 것이다. 첫 번째,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기티 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을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두 번째, 자기 가시를 하지 않는다. 기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가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기티 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세 번째,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기티 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과하게 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카톡을 할 때는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기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네 번째,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에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잘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기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하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로 잘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함께 했을 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소수라도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변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의 밝은 에너지가 나를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